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었음에도 아쉽게 대회에서 탈락했던 대한민국. 카타르 월드컵까지 주어진 기간은 4년. 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확고한 철학,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 소극적인 선수 교체 등 벤투는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기간 동안 비판도 참 많이 받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강함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12년 만에 16강으로 이끌었고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었을 당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했던 벤투 감독. 대표적으로 4-1-3-2, 4-4-2, 4-2-3-1이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4-2-3-1 전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투 감독의 전술 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점유율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감독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선수 선발 역시 빌드업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을 발탁했으며 대표팀이 보여주었던 후방 빌드업에서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하며 유기적인 스위치 플레이를 활용한 빠른 템포의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벤투 감독 아래 대한민국은 그 어떤 팀을 상대로도 우리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축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4년간 여러 선수들이 대표팀을 오고 갔는데요. 저는 월드컵 시점에 맞추어 선발 라인업을 맞춰보았습니다. 주전 골키퍼를 조현우 대신 김승규로 바꾼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벤투는 전술에서 후방 빌드업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데요. 빌드업 시 센터백이 넓게 벌려주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3백을 형성하였습니다. 윙어들은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들어와주며 풀백들이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빌드업의 핵심은 3백 사이에 위치한 수비형 미드필더. 대표적으로 기성용과 정우영이 해당 역할을 소화했으며 그들은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해주고 순환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아래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은 교차적으로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중앙과 측면을 통한 과감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공을 앞으로 전개시켰죠. 이 장면을 보시면 김승규가 공을 잡을 때 양쪽 센터백은 넓게 벌려주고 정우영이 그 사이로 들어오며 3백을 형성합니다. 풀백은 높게 전진해주죠. 황인범과 이재성은 중앙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며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돌려줍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앞으로 과감하게 전진시키며 황희찬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자 김문환에게는 직선적인 공간이 열리게 되고 김문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결국에는 후방 빌드업에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풀어나가고자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롱패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가 많은 숫자를 전방에 배치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후방에서 공을 돌려주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더욱 끌어당기죠. 김영권이 공을 잡자 순식간에 반대로 전환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처럼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적절히 활용했던 벤투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본인의 철학에 맞는 공격수들을 발탁했습니다. 특히 윙어들의 경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 수 있는 선수들을 매우 선호하였죠. 공격 전개 시 윙어들은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며 풀백들이 높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높게 전진한 풀백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패턴. 안쪽으로 들어온 윙어와 풀백의 콤비 플레이를 활용한 컷백 또는 크로스 패턴. 풀백이 공을 잡았을 때 윙어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준 후 컷백을 올려주는 패턴 등 공격의 핵심은 높게 전진한 풀백과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한 윙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한 후 윙어인 황희찬이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 김문환에게 직선적인 공간을 창출해주고 높은 위치에서 패스를 받은 김문환이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왼쪽 공격을 담당하는 김진수와 손흥민이 간결한 패스 플레이와 좋은 움직임으로 상대의 측면을 흔들어주며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풀백인 김문환이 공을 잡을 때 황희찬이 기습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컷백을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번째 공격 패턴은 공격수들의 적극적인 스위치 플레이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상당한 자유도를 부여해 주었는데요. 이들은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며 상대 수비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김진수의 움직임이 돋보였는데요. 윙어가 하프스페이스에 있을 때에는 오버래핑, 윙어가 측면에 붙어있을 때는 과감한 언더래핑을 시도하는 등 경기장 중앙과 측면을 자유자재로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이 공을 받자 김진수가 오버래핑을 해줍니다. 이때 김진수가 공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손흥민이 기습적으로 측면 침투를 가져가며 김진수와 자리를 자연스럽게 바꿔주죠. 이후 김진수는 경기장 중앙에 머물러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공격이 전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성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그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 곳곳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해 주었고, 이재성의 헌신 덕분에 한국은 밀집 수비를 형성한 팀들을 상대로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 측면에서 3명의 상대 수비수가 가로막고 있자 쉽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재성이 왼쪽 측면으로 움직여주며 삼각형을 형성함으로써 수적으로 동등해지게 되죠. 이재성의 뛰어난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은 측면에서의 공격을 풀어나가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풀백까지 상당히 높게 전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던 벤투호, 정우영까지 최소 3명은 후방을 지켜주었는데요. 대한민국이 김민재 보유국인 만큼 상대가 역습을 시도하여도 김민재가 빠른 발을 활용한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격을 전개하다 공을 뺏기면 즉시 카운터 프레싱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던 수비 전술은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보여주는 전술과 유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팀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 지점을 너무 높게 형성하기보다는 경기장 중앙 부근에서 타이트한 사사의 대형을 갖추며 상대가 경기장 중앙으로 내려올 때쯤 서서히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비에 성공하면 빠른 발을 보유한 공격수들이 즉각적으로 역습에 나가며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경기 막바지에 손흥민이 과감하게 전진해줄 때 황희찬이 안쪽으로 침투해주며 득점에 성공하였고 기적의 16강 스토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오늘은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끈 최장수 외국인 감독으로 그는 한국 축구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철학들을 대표팀에 도입시키며 결국에는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열렸던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호의 부진한 경기들이 이어졌던 가운데 벤투 감독에 대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그리움은 커져만 갔는데요. 그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